어때요? 풀려요? 안 풀려요? 그 숙제 다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하고. 숙제는 다 했는데. 아 숙제는 이거는 이거가 잘 안 나왔어. 아 일단 이건 자 일단 수업 그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 어차피 2장 1단원 2장 보면은 여기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18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1단원 1장에서는 우리가 내분점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내분점 그리고 무게중심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개념들이 계속 쓰이긴 하는데 그 지금 1단원 2장 내용을 개념에서는 그걸 이제 몰라도 이제 개념 자체는 이해가 가능하고 이제 뒤에 또 문제 풀다 보면은 그 앞에서 배웠던 내분점 개념들을 계속 이용해서 풀긴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개념 학생 못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때 필요한 개념도 한 번 더 설명하면서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우선 개념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직선의 방정식,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걸 세우는 방법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울기 플러스 한 점.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세 번째가 그 x, y 절편이 주어졌을 때. 이 세 가지 케이스로 이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기울기하고 그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알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직선이라는 게 이제 좌표 평면에서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 모양이죠. 이 1차 함수 모양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1차 함수가 직선 모양이고, 그걸 이제 x하고 y로, x하고 y에, 그러니까 미지수 x, y가 포함된 방정식의 꼴로 나타낸다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y는 x 플러스 1의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직선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여기 기울기, 얼마나 기울어졌는가. 이 기울기, 보통 기울기는 m이라고 표시하거든요. 여기 1분의 1이죠 지금.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상태고, 그리고 어느 점을 지나느냐, 여기를 지난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지난다고 해도 되고, 만약에 기울기가 똑같은데, 그건 이제 또 밑에서 배우겠지만 똑같은데 다른 점을 지나요. 여기를 지나, 기울기가 1인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직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직선을 이루는 요소가 기울기랑 그 직선을 지나는 한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기울기를 m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한 점을 보통 뭐 a, b 아니면은 뭐 x1, y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x1, y1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y는 m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여기 플러스냐,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똑같이 좌변 y 마이너스 y1에서 이게 넘어온 거죠. 한쪽 좌변을 y만 남겨주기 위해서 이런 꼴이었다가 이제 좌변을 넘겨줘서, 우변을 넘겨줘서 플러스 y1이 된다. 이게 이제 기울기와 이 직선을 지나는 두 점 x1과 y1이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구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이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두 점이 주어진 경우는 x1과 x1 y1과 x2 y2 두 점이 주어진 경우도 결국에는 이것도 기울기 플러스 한 점 꼴로 만들어줘서 풀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죠.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1차 함수 만들 때 배웠던 건데 두 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이걸로 기울기는 m은 x2 x1 분의 y1 y2 y1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해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들어오세요. 아, 예. 그럴 수 있죠. 이거 책 있어요? 학생? 무슨 식이요? 이거 RPM. 아, 전달 못 받았어요? 일단 이거 쓰시고. 아, 우리가 교재가 지금 어떤 거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그 RPM 그거 아니에요? 전수 색깔? 네, 초록색 맞죠? 이거? 초록색 RPM. 네. 그거로 책 구비해 주시면 되고. 학생도 그러면은 그 내분점, 외분점 내용 모르죠? 다 배웠어요. 아, 다 배웠어요? 아, 이거 공수투 한번 싹 다 돌렸어요? 네. 아, 그러면은 그럼 학생은 잘 하겠는데, 그럼 쉽겠는데 수업이? 그럼 일단은 하는 거 이거 그냥 그대로 나갈게요, 진도. 자, 그래서 두 점이 주어진 케이스에서도 기울기 결국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하고 그리고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이 중에 한 점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x1, y1을 이용할게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은 마찬가지로 y 이 m이 여기서 x2 x1 분의 y2 y1 x x1 플러스 y1 이제 이런 식으로 직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x, y 절편도 결국에는 이것도 결국엔 두 점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x 절편이라고 하는 게 x 절편을 a, y 절편을 b라고 뒀을 때 a, b a, 0 0, b 이게 x 절편이고 이게 y 절편이죠. 이라고 했을 때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마찬가지로 2번에서 두 점이 주어진 케이스 이게 결국에는 기울기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한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고 했죠. 이것도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이걸로 기울기를 만들어주면은 마이너스 AB B가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Y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그냥 하나 골라서 A, 0을 쓰든 0, B를 쓰든 해서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굳이 그러면 3번으로 따로 빼놨냐 좀 특수한 형태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서 그런데 바로 x, y 절편이 그러니까 각각 a, 0, 0, b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외우면은 문제 풀 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편할 수 있죠. 근데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두 점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수학이 앞으로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배우잖아요. 그때까지 배우는 공식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외워야 될 공식들은 외워야 되는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공식들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유도해서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외우지 않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케이스들을 세 가지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써져 있는 것만 보면 처음 보면 대체 뭔 말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렇게 이건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이해가 갈 거고 설명을 좀 하자면은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 가지고 보시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만족하는 x 방정식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a,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x, y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두 개의 교점이라는 얘기가. 이것도 이 직선의 방정식도 지나고 이것도 지나니까 결국 이게 이런 직선이라고 치고 이게 이런 직선을 치는 이 교점을 지나서 이때 x, y1이 여기에 들어가도 만족하고 여기에 들어가도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놓고 거기다 써놓은 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k 괄호하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인 0이다. 이 방정식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왜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냐면은 x1, y1이 여기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걸 만족하죠. 여기에 들어가도 0이 되는 걸 만족해요. 그럼 x1, y1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니까 성립하는 식이란 얘기예요. 이 k는 어느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2분의 1이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되고 다 성립을 하는 케이스예요. 왜 이런 식이 만들어졌냐? k에 왜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성립한다면은 이런 직선은 그럼 무한히 많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무한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기하는 바 자체가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한히 많죠. 결국 이 k 때문에 기울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죠.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요소가 기울기와 그 직선을 지나는 한 점이라고. 이 k 때문에 기울기가 결정이 되고 이 여기다가 x1, y1을 집어넣으면 이것도 0되고 0되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x1, y1을 항상 지난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직선이 성립하는 거고 그리고 k는 임의의 상수 아무거나 넣어도 되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직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제 그 k 값을 구할 수 있게끔 조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이따 문제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 그리고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자 밑에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것도 뭔가 내용이 많죠. 조건들이 여러 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수업 들었었던 분 기억을 하면은 되돌려 보면은 그 삼각형이 그 뭐라고 해야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 주어진 조건으로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지 결정해주는 그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 가르쳐 줄 때도 조건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삼각형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을 생각해보고 아 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나도 타당한 그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외울 필요 없이 평행하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수직이다 이런 것들을 각각의 그 직선을 그려보면서 왜 이런 게 성립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직선을 이룬 요소는 기울기와 그 직선을 지나는 한 점이에요. 근데 평행하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두 개는 서로 지나는 점이 다릅니다. 하나는 여기를 지나고 하나는 여기를 지나요. 좀 더 보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y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를 C 프라임 두고 여기를 C 이렇게 둘게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은 이거는 y는 m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거는 y는 mx 플러스 c 프라임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위에 조건에서 평행하다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보고 평행하다를 생각하지 말고 평행한 걸 보고 이게 이렇게 성립하는구나를 생각해 보면은 외우지 않고 그냥 문제 상황에서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상황에서 기울기가 같죠? 기울기가 같은데 이제 y절편만 다른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게 꼭 y절편이 아니더라도 지나는 점이 다르면 기울기가 같은데 두 직선에서 지나는 점이 다르면은 평행한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치하는 경우는 여기다가 직선 하나 더 그려보죠. 이제 이게 일치한다라는 건데 일치하는 경우는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도 똑같이 y절편도 똑같죠? 0,c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성립하게 될 거고 이 얘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런 거 수없이 많죠?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고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고 근데 특징을 보시면 아까 위에서는 처음 했던 게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른 거였죠. 두 번째 했던 게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케이스라는 게 결국 기울기가 같은 상황에서의 서로 다른 두 케이스를 얘기했던 거였고 그게 하나는 평행이었고 하나는 일치였죠. 그럼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기울기가 다를 때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다를 때는 어쩔 수 없이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두 선이 평행하지 않으면은 일치도 안 하고 평행도 안 하면은 만나는 점이 한 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직선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기울기 이거를 m 프라임이라고 둘게요. m과 m 프라임이 다르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이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좀 그냥 외워두시면 좋은데 그 원리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된 이유도 m 곱하기 m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수능 때까지도 계속 써먹는 공식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왜 기울기 두 개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냐 라고 하는 거는 한번 이거는 직접 또 그려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기울기를 구하는 게 이거 너무 기울기가 1 같아서 그려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거 기울기를 구할 때 여기가 만약에 1이다 여기 A라고 볼게요. 그냥 A만큼 가고 여기 B만큼 가죠.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게 닮음에 의해서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죠. 여기 A 대 B고 여기도 A 대 B가 됩니다. 이 길이가. 근데 지금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 B만큼 가게 되면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떨어지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직각을 이룰 때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거 두 개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걸 통해서 이 공식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네 가지를 다 얘기를 했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 공식이 하나 더 나와요. 한 줄 더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들도 결국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이것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상황에 이런 특수한 상황에 맞으면은 바로 대입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둔 것 뿐이지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서 이것들도 한번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그 밑에 있는 그 공식은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고 나서 평행하다를 A 프라임분의 B 프라임, A 프라임, A 프라임분의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 그리고 C 프라임분의 C와는 다르다. 이게 이제 평행하다는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흐름을 따라가서 정리가 돼서 나온 결과거든요. 제가 아까 평행하다라는 게 기울기가 같고 그 지나는 점이 하나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 지나는 점을 그냥 편의상 y절편으로 두기로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식의 기울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여기서 이거는 기울기 m, 이거는 m 프라임이라고 줄게요. 그럼 m은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그리고 이 직선이 지나는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직선이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에요. 그리고 이거의 y절편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되겠죠. 근데 평행하려면은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 마이너스 없어지고 이거 내리고 이거 올라가면은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다 라는 게 성립하고, 여기도 정리해 보면 이게 두 개가 달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c와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다르다. 정리해 보면은 b 프라임분의 b와 c 프라임분의 c가 다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b 프라임 똑같으니까 옆에 붙여주면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울기와 그 절편 간의 그 한 점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보면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는 공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는 이것까지 같은 경우예요. 아까 그거 괜히 지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기울기와 y절편을 비교해 보면 아까는 b', b와 c', c가 다르다는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게 평행한 거였고, 일치하려면 y절편까지 같아야 하니까 여기가 같다라고 변할 거고, 그게 그 앞에 a', a하고 같다도 붙어서 이런 공식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기울기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했던 이거 b분의 a 마이너스 b' 분의
이 상황이 기울기가 같은 상황이었죠. 근데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도 달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달라야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밑에 A' 분의 A와 B' B 분의 B가 다르다라는 그 결과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직이라도 그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이 되겠죠? 이게 M 곱하기 M'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공식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없어지고 계산해보면은 A 곱하기 A'은 마이너스 B 곱하기 B' 되니까 이거 넘기면은 밑에 나와 있는 공식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지금 개념들을 쭉 그 2-3까지 다 했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보다 직선은 기울기하고 한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은 다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것도 공식을 좀 외워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직이다. 여기에 좀 별표를 쳐 두시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좀 별표를 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별표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되게 그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결국엔 수능이잖아요. 그 수능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안 쓰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하다못해 내분점 구하는 것도 수능에 안 나오거든요, 잘. 그러다 보니까 다 까먹고 그 중학교 수학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수능에 포함이 될 텐데 그런 것들 이제 보통 까먹고 그 이제 기억을 못 하는데, 별표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쓰이는 그런 공식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까먹지 말고 기억을 하고 있어라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x 플러스 by 플러스 c 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한 점 x1, y1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있고 한 점이 이렇게 있죠. 이 사이에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근데 이 두 사이의 거리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왜냐면은 누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점부터 직선까지 직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수직이 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이걸 D라고 썼을 때 D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분의 절대값 씌우고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라는 공식입니다.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거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거리는 이제 거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산하다 보면 이 값이 때에 따라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리는 음수가 다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값을 도출해내면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구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그냥 자세하게는 안 하고 원리 자체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직선이 있고 한 점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가 주어지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b분의 a 자체가 기울기니까 기울기 m이 주어지고, 그러면 이 기울기 m이 주어졌으면은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직선이 될 거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m'이라고 두지 말고 마이너스 m분의 1이겠죠.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알고 이 직선이 지나는 점 여기 0 x1, y1 알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도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을 구합니다. 그럼 교점을 구하고 교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걸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나타낸 게 밑에 이 공식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 방금 이 원리를 얘기해 준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식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 까먹었는데 문제 안 풀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이런 식으로 한번 도출해내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설명을 했고 한번 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 문제 아까 봅시다. 20페이지. 자, 이걸 보시면은 문제를 보시면 두 점 마이너스 4,2와 6,8이 주어져 있고 이걸 이은 선분의 중점 m과 기울기가 중점 m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저번 시간에 수업을 안 들었던 학생이 한 명 있으니까 중점 m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점 a,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각각 x1, y1, x2, y2라고 할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m을 구하는 공식은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이겁니다. 이걸 통해서 즉 m의 값을 구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해서 1,5가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지나는 점 1,5가 주어져 있고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2가 주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답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5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 어디 부르는 거예요? 네? 의사, 백사. 네. 퓨전 좀 갖고 와요. 아, 네, 가져오세요. 자, 그럼 107번 문제 잠깐 보고 있어요. 어차피 상관 이거 학생이
내분하는 점에 구하는 방법 모르니까 그거 좀 얘기해주고 있을게요. 자,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은 이것도 공식 이용하면 되는데 내분점 P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내분점 P는 지금 2대 3으로 내분한다고 되어 있죠? A 대 B가 2대 3인 거예요. 그러면은 2하고 3을 더해주면 됩니다. 2 플러스 3 해줘서 분모를 만들어주고 분자 부분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를 이렇게 A하고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2를 B의 좌표하고 곱해주고 3을 A 좌표하고 곱해줘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2 플러스 18 2 플러스 3 3 플러스 2 이렇게 해주면 내분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에다가 3을 곱해줘서 18 나오고 1에다가 2 곱해서 2 나온 거고 이건 제가 좀 반대로 쓰긴 했는데 상관없어서 2에다가 1 곱해줘서 여기 2가 나온 거고 3에다가 잘못했네.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2 해줘가지고 3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해서 P는 4, 마이너스 2다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죠. 이게 내분점 P고요. 자, 그럼 내분점 P를 구한 다음에 점 1,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니까 지금 두 점이 주어진 상황에서 직선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y절편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져 있고 두 번째 조건이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라는 거니까 이 두 점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주고 그러면은 기울기 m은 5분의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이 둘 중에 한 점 지나는 거 선택해서 써주면 그냥 저거 마이너스 1,3으로 해줄게요. 그러면은 y는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구했으니까 이거의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0,2가 y절편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혹시 쉬는 시간 언제 해요? 쉬는 시간 1시간 지나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한 시요. 그러니까 11시쯤에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아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자, 이거 111번 문제까지만 풀고 쉬는 시간 갖죠. 자, 111번 문제 보면은 전 마이너스 2,4 를 지나는 직선의 절편, 직선의 y절편과 x절편과 y절편 합이 0이라고 합니다. 이때 직선의 x절편을 구하시오. 이런 상황에서 x절편과 y절편을 더했는데 0이 된다고 하죠. 그럼 각각 모르는 상황이니까 x절편을 a라고 두고 y절편을 마이너스 a라고 두면 됩니다. 기울기 1 아니에요? 어떤 거요? 직선이요.
어떤 직선? 저거 직선이요. 이거요? 이게 기울기 아니냐고? 기울기 1 아니에요. 기울기 1 아니냐고요? 네. 그쵸? 이렇게 되면은 네, 기울기가 1이 됩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요? 네, 맞아요. 기울기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결국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바로 보이면은 문제 풀기가 더 수월해지는데, 그러니까 왜 기울기가 1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가 A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A는 여기가 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A가 0보다 크다라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라면은 여기가 A,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되든 1이 되니까 이 의미가 M은 1이다 라고 해서 기울기 구하고 점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절편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공식도 있었잖아요. 그게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그걸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그래서 a분의 x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y는 1이다에다가 이 점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와 4를 집어넣어서 a를 구하고 난 다음에 a가 우리가 x 절편을 a라고 뒀으니까 a를 구해주면은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둘 다 똑같이 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뭐 첫 번째 케이스로 한번 마저 문제를 풀어보면은 y는 x, 이거는 a, 0이라고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a, 뭐 여기 마이너스 2, 4가 지나니까 4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해서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서 답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x절편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